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강은지님께서 메일로 어떤 영상을 보내주면서 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뭐 내용은 오브젝트를 깨는 것과 그 다음에 자석 같은 효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예뻤지만 그 예쁜 거랑은 좀 별개로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저금통 형태의 모양이고요. 위에 있는 게 자석 형태.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부서져서 안에 있는 동전을 달라붙는 그런 걸 우선 구현해봤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깨고 이렇게 달라붙게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마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쁘지는 않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성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했으니까요.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창을 열어주고요. 우선 이제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금통이 될 만한 박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전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실린더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동전들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자석이 될 만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 있는 이 저금통 오브젝트는 형태가 저금통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쪽에 이제 두께감 있는 오브젝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채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멍도 뚫고요. extrude fa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든 다음에 딜리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Z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두께감 있는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동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선 깨야겠죠. 깨는 거는 마야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FX 항목에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쉐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솔리드 쉐이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솔리드 쉐이터가 있고요. 서페이스 그다음에 크랙 쉐이터가 있는데 솔리드가 이제 안을 채워져 있는 상태를 깨준다라는 의미의 그런 깨진 효과 내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쉐드 카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몇 개의 조각으로 깨질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은 이제 5로 되어 있는데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디폴트 있는 그대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더 늘리고 싶으면 좀 더 늘려도 됩니다. 네, 약간 오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1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황하지 말고요. 여기 input이라고 하는 항목에 여러 가지 명령어를 수행한 이력들과 그 다음에 체험 생성될 폴리큐브 1이라고 하는 인풋 항목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지워야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뭐 밑에 에러 메시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히스토리를 지워라. 그래서 선택하고 delete by type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지워주고요.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10개로 쪼개진 오브젝트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기본 오브젝트도 남아 있어요. 기본 오브젝트.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바꿔치기 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아무리 달라붙어 있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오브젝트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남겨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얘는 좀 숨겨주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 오브젝트와 여기는 이것들이 다 이제 다이나믹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서
해결해 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블렛이라는 다이나믹 솔버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 텐데요. 블렛, 네, 블렛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액티브 리지드 바디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할 때,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에 이렇게 트랜스 값, 스케일 값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만들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벗 스위치가 가운데가 아닐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걸 적용하기 전에는 피벗 스위치를 오브젝트 가운데로, 그 다음에 프리즈를 시켜서 여기 있는 위치 값과 회전값, 스케일 값을 초기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렛에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적용하겠는데요. 옵션에 들어가서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리드 쉐입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쪼개진 오브젝트와 동전 오브젝트가 어떤 형태냐를 조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박스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토 컴파운드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비슷한 형태의 디테일이 없는 형태라고 하면 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훌을 선택을 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각각 오브젝트에 뭔가 가운데 뭔가 생겼고요. 이렇게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떨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이 바닥 노릇을 해야겠죠?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블렛에 패시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고정된 딱딱한 물체로 만들어주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스태틱 바디라고 해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물체로 바디 타입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콜리더 쉐입은 바닥이 플랜이니까 여기는 플랜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계산적으로도 빠르고 그 다음에 뚫고 지나가지도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쉐입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바닥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 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적용해 주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선 깨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내가 깨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이 블랙 솔버라고 하는 거를 이 스타트 타임을 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 이용해도 되는데 우선 여기 예를 들어서 20프레임부터 깨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20프레임 이렇게 시작 프레임을 돌려주게 되면 가만히 있다 20프레임부터 이렇게 쪼개져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쪼개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패시브 리지드 바디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바닥에는 얘랑은 다르게 스태틱 바디가 아니라 키네틱스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걸로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 스태틱 바디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고정된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형태가 실린더니까 실린더 선택을 해주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깨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프레임부터 키를 주고요. 1프레임에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20프레임에 깨지기로 했나? 20프레임에 얘를 닫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를 주고 다시 29프레임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좀 어설프다 생각되시면 여기 있는 이 조각들을 여기 있는 이 조각들의 속성을 좀 바꿔주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어트리뷰트 항목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니셜 슬리핑이라고 해서 주변에 그 힘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20프레임이라고 하는 시작 프레임을 1프레임으로 바꿔줘도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고요.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동전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네요. 안쪽에 동전들도 마찬가지로 이니셜 슬리핑 온 해주게 되면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고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닿았을 때 비로소 움직이게끔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우선은 깨지는 건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달라붙는 자석 느낌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석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선 조금 여러가지 그 블렛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블렛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는 딱히 이 필드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힘에 대한 세팅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힘의 세팅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마야 내에 있는 이렇게 필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컨트롤 A 눌러보게 되면 이 베이직 필드라고 하는 항목에 여기 그라비티하고 윈드, 그 다음에 윈드 디렉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use 마야 필드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적용된 여기 있는 마야의 기본 필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선 필요한 것들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이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적용할 중력이 적용될 오브젝트들 선택을 해주고 그라비티라고 하는 거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중력이 적용되게 돼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붙게끔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뭘 사용할 거냐면 여기 있는 필드 중에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동점만 선택을 해주고요. 동점들만 선택을 해주고 이 뉴턴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했을 때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뉴턴의 속성값 여기 보게 되면 마그네티튜드라고 하는 값과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텐데요. 마그네티튜드는 힘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당겨오는 힘이 세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에 따라서 힘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1이라고 하면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져서 당기는 힘이 적어지는데요. 이걸 0으로 해주게 되면 당기는 힘이 거리랑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자석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린더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필드 솔버 메뉴에 보게 되면 use selected as source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그 뉴턴 필드가 필드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클릭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실린더 안에 뉴턴이 들어가게 돼서 이 자체가 이 뉴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오브젝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요. 오브젝트에 달라붙음으로써 뭔가 힘의 세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힘을 좀 약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붙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디테일을 하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 오브젝트 가운데에만 이 뉴턴이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apply per vertex라고 하는 항목을 온 시켜주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버텍스 하나하나마다 뉴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뉴턴의 힘, 그러니까 자석의 힘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힘을 주는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y per vertex라는 걸 온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자석이 달라붙는 시점을 좀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부딪히고 나서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뭐 전자석이라는 가정하에 58프레임부터 힘에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그네티유드 값을 키로 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65프레임까지 여기 있는 값이 생겨서 올라오게끔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 깨지고 잠시 후에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신 어, 오브젝트를 부딪혀서 깨지는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효과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